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새벽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스위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스위치는 지난 원정에서 토트넘을 잡고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 승격 이후 13라운드까지 1승도 챙기지 못한 팀이었는데 그 승리로 인해 단숨에 잔류권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이번 라운드에서 패하면 다시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 있기에 반드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강팀 상대로 델랍을 앞세워 역습을 노리며 수비를 강화하는 운영을 할 것이다. 이어서 맨유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레스터를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13위로 중위권이긴 하지만 3위와 승점 차가 4점에 불과하기에 연승을 달리면 단숨에 상위권 도약도 가능하다. 때문에 원정이지만 승격팀 상대로 공격적인 운영으로 나설 것이다. 수비진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와 린델로프 정도를 제외하면 부상자가 없는 풀 전력이다. 입스위치는 승격 이후 좋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다. 마이누가 돌아와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고 우가르테와 페르난데스가 중원을 장악할 맨유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세비야 대 라요 바이에카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비야는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 소시에다드와 레가네스의 연패했기에 순위가 떨어졌고 이 경기에서 승리가 간절하다. 레가네스 원정에서는 경기를 지배했지만 중앙 미드필더인 아구오메의 퇴장 여파가 있었다. 때문에 재개되는 리그 첫 홈경기에서 라여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서며 승리를 노릴 것이다. 페드로사와 카르모나가 측면에서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나설 것이고 루케바키오가 끊임없이 문전으로 침투할 것이다. 이어서 라요는 역시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를 패하고 휴식기에 들어갔다. 강등권 팀인 라스팔마스 상대로 3골을 실점하며 무너졌다. 발렌틴과 건바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보호보다는 공격 전개에 신경을 쓴 것이 수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연패를 피하기 위해 수비에 치중하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라요는 카메오와 가르시아 등 시즌 내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시너지를 내는 믿을만한 공격진이 있다. 그러나 르젠의 수비 영향력이 떨어진 최종 수비가 기복을 보인다. 루케바키오 외에도 이헤아나초와 로메로 등이 라요를 몰아칠 세비야가 승리할 것이다. 세비야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폴리 대 AS 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폴리는 휴식기 전 2경기에서 아탈란타와 인테르 등 우승 경쟁팀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다. 그래도 2위권 팀의 승점 1점 앞선 불안한 1위를 유지 중이다. 때문에 휴식기 이후 펼쳐질 이 경기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고 선두 수성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대표팀을 다녀왔지만 루카쿠와 흐비차, 폴리타노와 로보트카 등이 유럽에서 경기를 소화했기에 부담은 적다. 이어서 로마는 베로나와 볼로냐 등 한 수 아래로 생각한 팀들에 연패했다. 이태리 국대의 근간을 이뤘던 크리스탄테와 펠레그리니 등이 부진했고 도브비크도 지난 시즌 지로나에서의 해결 능력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감독 교체가 있었고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을 노린다. 단 리그 선두팀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버티는 경기를 할 것이다. 로마는 직전 볼로냐 전에서 엘샤라위가 멀티골을 터뜨렸지만 도브비크와 발단지, 쇼무로도프 등 기대했던 스트라이커 라인에 골이 안 터지고 있다. 로보트카와 앙귀사가 상대 중원의 압박을 이겨내며 경기 분위기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고 루카쿠가 피지컬을 앞세운 침투로 상대의 수비를 공략할 나폴리가 승리할 것이다. 나폴리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레가네스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가네스는 휴식기 전 3경기에서 홈 연승을 비롯해 2승을 챙겼다. 세바스티앙 알러와 타피아 등을 영입해 단숨에 라리가 중위권을 노렸지만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알러를 제치고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데 라푸엔테가 기회를 골로 잘 연결했고 엘하다디와 후안 크루즈 등 이선의 경기력도 살아났다. 이어서 레알은 오사수나를 완파했던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부상자가 나왔다.
팀의 이선 공격수이자 브라질 팀의 주전 윙어인 호드리고가 다쳤고 카르바할의 공백을 메우던 바스케스도 부상을 당하며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기존의 초우아메니를 비롯해 부상자가 많아졌기에 당분간은 버텨야 한다. 그래도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괸러 등 막강 공격진이 있고 발베르데와 벨링엄 등 이선에서 지원할 선수들도 즐비하다. 레가네스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끌어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리그를 넘어 현 시점 최고의 공격진 화력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90분을 버티긴 어렵다. 벨링엄과 발베르데의 측면과 중원 지원 속에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음바페가 해결할 레알이 승리할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라치오 대 볼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치오는 휴식기 전 4연승에 성공하며 선두를 승점 1점 차로 추격했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호성적을 기록 중이기에 내심 우승 트로피 1개 이상을 원하고 있다. 세리에 최고의 센터백인 로마뇰리를 비롯해 타바레스와 마로시크 등이 지키는 수비가 워낙 안정적인 데다 디아와 자카그니, 카스테야노스 등 공격진도 기회를 골로 잘 마무리하고 있다. 이어서 볼로냐는 최근 페이스가 좋다. 칼리아리와 로마 등을 연파하며 3연승에 성공했고 8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시즌 초반 팀을 떠난 저크지를 비롯한 공격진의 공백을 느끼며 고전했는데 산티아고 카스트로의 활약 속에 반등했다. 챔스도 출전하며 선수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퍼거슨과 달린가, 포시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즐비하다. 라치오가 홈의 이점을 누리며 경기를 지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볼로냐는 카스트로 외에 확실한 해결사가 없다는 점과 달리 수비 라인은 탄탄하다. 프루어와 포베가가 중원에서 수비 보호를 할 것이고 루무키와 미란다가 상대의 공간 침투를 저지할 볼로냐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아틀레틱 빌바오 대 소시에다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바오는 지로나 원정 패배 이후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다. 바르샤가 앞서가는 이번 시즌 라리가인데 3위권과는 승점차가 크지 않기에 휴식기 이후 연승에 성공하면 충분히 다음 시즌 챔스권 순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대부분의 선수가 A매치 기간에 국가대표 일정을 소화했지만 휴식일이 충분했고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니코 윌리엄스와 베렌게르, 구루제타가 정상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이어서 소시에다드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바르샤에 승리했다. 선발 윙어로 나선 셰랄도 베커의 결승골을 잘 지켜냈다. 심판에 유리한 콜도 있었고 운이 따른 경기였다. 그러나 첫 경기부터 난적 빌바오를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이 경기에서는 일단 패하지 않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빌바오는 라리가에서도 홈 경기력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팀이다. 전방에서 공격을 이끌 니코 윌리엄스와 구루제타가 있고 고메즈와 프라토스의 지원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스페인 대표팀 중원을 책임지는 주비멘디가 경기 내내 최종 수비를 보호할 것이고 주벨디아와 무뇨스가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소시에다드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